여러분, 혹시 독감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후끈거리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층 독감은 열이 안 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체온계를 봐도 36도에서 37도 사이로 멀쩡합니다. 기침도 거의 없고 콧물도 없습니다. 그저 며칠째 밥맛이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축 처진다고만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폐 속에서는 조용한 염증 폭풍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78세 장노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손주들과 밥도 잘 챙겨 드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없었고 기침도 없었습니다. 단지 며칠간 계속 기운만 빠진다고 하셨죠. 가족들은 계절이 바뀌니 그러려니 했답니다. 죽을 끓여 드리고 푹 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부축해 일으켰는데 정신이 흐릿해 보이셨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시고 눈빛도 초점이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큰 시설로 모시고 가서 정밀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온은 여전히 36.8도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의 절반이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 독감과 면역 반응을 연구해 온 한재명 박사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봐왔지만 이런 침묵형 독감이 제일 무섭습니다. 열 없는 독감이라고도 부르죠. 노년층은 면역 반응 자체가 느립니다. 젊은 사람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시 열을 내서 싸우지만 나이가 들면 그 반응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 자체가 잘 안 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폐와 혈관이 이미 공격받고 있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세 가지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는 멍해짐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대화가 잘 안 이어지고 정신이 흐릿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뇌로 염증이 번지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비틀거림입니다. 걸을 때 보폭이 좁아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근육 기능이 떨어진 신호입니다. 셋째는 며칠째 이어지는 극심한 식욕 부진입니다. 평소 먹던 양의 절반도 못 먹고 밥맛이 싹 사라진다면 이미 면역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면 체온계 숫자와 상관없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열이 없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독감 발생 초기 신호와 독감이 지나간 뒤 한 달 동안 찾아오는 혈관 위험, 그리고 폐렴과 혈전을 막는 핵심 생활 습관까지 제가 30년 동안 연구해온 내용을 모두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치료가 끝난 줄 알고 방심하다 큰일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독감에서 회복된 후 한 달 안에 심근이나 뇌혈관 사고를 겪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에게도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1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78세 장영수님 같은 사례가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집안의 든든한 기둥으로 지내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하게 밥맛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잠만 계속 오더라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드니 그러려니 했죠. 계절이 바뀌면 원래 피곤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걷다가 휘청하고 넘어지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챘죠. 급하게 큰 시설로 모시고 갔더니 이미 폐에 염증이 깊숙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체온은 정상이었거든요. 열이 전혀 없었는데 폐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겁니다. 제가 장영수님 가족과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부터 멍한 느낌이 자꾸 들었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깜빡하고 눈빛도 좀 흐릿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감기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르신 독감은 열이 안 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줍니다. 장영수님은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독감이 지나가고 나서도 한 달 동안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남긴 염증 잔해 때문에 혈관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무리한 외출은 피해야 합니다. 혈관에 갑자기 압력이 가해지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장영수님께 회복 후 생활 습관을 몇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 이후에는 실내 습도를 꼭 체크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번 환기는 필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3분 동안 양치를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독감 후 한 달 동안은 평소 운동량의 절반만 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장영수님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손주들과 산책도 하시고 밥도 잘 드시더군요. 가족들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다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열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장영수님 사례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폐렴이 더 악화되거나 혈전이 생겨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이 없으니까요. 체온계가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밥맛이 없는데 그냥 계절 탓으로 넘기고 계신 분들,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데 나이 탓으로 여기는 분들, 정신이 자꾸 흐릿한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봅니다. 이렇게요. 제가 전국 어디든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독감 위험을 키우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감을 키우는 요소들이 뭔지 아시나요?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냥 독감은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명확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예방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갑작스러운 멍해짐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노년층은 염증이 뇌로 번지기 쉽습니다. 면역계가 약해지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열보다 멍해지는 변화가 먼저 옵니다. 국내 감염 연구기관에서 65세 이상 침묵형 독감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초기 신호 1위가 바로 인지 저하였습니다. 열이나 기침보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9세 이창호님 사례를 보면 정말 확실합니다.
이분은 열이 전혀 없었어요. 체온도 36.5도로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멍한 느낌만 계속 있었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하다 보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눈빛도 초점이 없어 보였답니다. 가족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검사를 했더니 폐에 깊숙한 곳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이상하게 정신이 흐릿하면 즉시 가까운 보호자에게 알리고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피곤한 건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잠깐의 피곤함과 다르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멍함은 즉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 신호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신이 자주 흐릿하거나 멍해지는 느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주변 가족에게도 물어보시고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제 평소와 다른 보행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서 근육 기능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보폭이 좁아지고 비틀거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럽 노년 보행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요. 독감 감염 후 3일 이내에 보행 흔들림이 증가하는 비율이 40%에 달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죠. 72세 박정우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원래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보폭이 좁아지더랍니다. 거실을 걷는데도 왠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고 벽을 짚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가족들이 급하게 검사를 했더니 독감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10m 정도 걸어보며 평소보다 느려졌는지 확인하는 자가 체크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같은 거리를 걸어보세요.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쉬고 싶은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평소에 쓰던 지팡이가 갑자기 더 필요해지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경고예요. 여러분, 최근 걸을 때 다리가 갑자기 힘 빠지는 느낌 경험하셨나요?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며칠째 이어지는 식욕 저하가 있습니다. 면역계가 약해지면 이와 장 기능도 같이 떨어집니다. 소화 효소 분비도 줄고 장 운동도 느려지면서 입맛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시아 5개국 노년 독감 연구에서 식욕 부진이 초기 독감 신호 3대 징후에 포함됐습니다. 그만큼 흔하고 중요한 신호라는 뜻이죠. 70세 김영배님은 밥맛이 없어서 며칠 굶다시피 하셨답니다. 아침에 죽 한 숟가락 겨우 드시고 점심도 거르고 저녁에 과일 조금만 드시는 정도였어요. 가족들이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흘째 되니까 완전히 기운이 빠져 보이더랍니다. 그때 가족들이 검사를 했더니 폐에 염증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이하로 줄면 즉시 몸 상태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리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죽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양이 안 들어가면 면역세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 밥맛이 평소와 다르게 확 줄어들진 않으셨나요? 며칠째 계속 그렇다면 꼭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독감 이후 한 달간 혈관 불안정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독감이 지나가면 끝난 줄 아십니다. 열도 내리고 기운도 조금 돌아오니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독감이 지나가도 혈관 내부는 염증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남긴 흔적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미국 심혈관 연구 자료를 보면요. 독감 진단 후 한 달 동안 심근이나 뇌혈관 사고 위험이 4배에서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죠? 독감 자체보다 그 후폭풍이 더 위험한 겁니다. 76세 조민철님은 독감에서 회복된 후 10일 만에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랍니다.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가슴도 약간 답답한 느낌이었대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감 후 30일은 과도한 외출이나 운동을 피하고 매일 호흡과 가슴 답답함을 기록하세요.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면 절대 참지 마시고요. 가슴 조임이나 팔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주변 도움을 요청해서 큰 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독감 지나고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묵직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꼭 체크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방치된 구강세균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중요해요.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은 대부분 입안에서 넘어갑니다. 잠잘 때 침을 삼키면서 입안의 세균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국내 노년 구강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자기 전 양치 습관이 폐렴 위험을 절반 가까이 낮춘다고 합니다. 단순히 양치만 제대로 해도 폐렴을 절반이나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68세 한상도님은 틀니를 끼고 주무셨답니다. 밤에 빼기 귀찮아서 그냥 끼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틀니에 세균이 수십억 마리씩 번식하거든요. 그 상태로 잠들면 흡인성 폐렴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겁니다. 한상도님도 몇 번이나 폐렴 위험 신호가 왔었답니다. 잠들기 전 3분 양치는 필수입니다. 틀니는 반드시 빼서 세척해야 하고요. 양치 시간을 줄이면 세균 제거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30초 양치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최소한 3분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 양치 혹시 대충 하고 넘어가신 날이 많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꼭 3분 동안 하세요. 이게 폐렴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내 건조함과 환기 부족입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는 바이러스가 오래 떠다니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습도가 40% 아래로 내려가면 코 점막이 갈라지고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염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실내 습도가 20%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코와 목이 바싹 마르면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점심 이후 실내 습도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습기가 부담되면 젖은 수건이나 물에 적신 솔방울을 넣어 자연 가습을 하세요. 환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기는 바이러스 농도를 단숨에 높입니다. 겨울이라고 창문을 오래 닫아두면 위험이 더 커져요. 점심 후하고 오후 4시쯤 딱 10분씩만 환기하세요. 추워도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 창문 몇 번이나 여셨나요? 한 번도 안 열었다면 지금 당장 10분만 열어두세요.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확장된 실천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호흡기 점막을 깨워서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밤새 말라있던 목과 코 점막에 수분이 공급되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여기서 절대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찬물은 점막을 순간적으로 얼려서 방어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비타민 D와 아연을 더하면 면역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아연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물 드실 때 혹시 차가운 물부터 드시진 않나요? 그랬다면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점심 이후에는 실내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건조한 실내는 바이러스가 오래 떠다니기 쉬운 환경입니다. 습기가 없으면 바이러스가 공중에 몇 시간씩 떠 있을 수 있어요. 습도가 40% 아래로 내려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콧점막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면서 감염 위험이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습도계를 하나 놓고 수시로 확인하세요. 가습기가 부담되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널어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에 적신 솔방울을 넣어 자연 가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라고도 권합니다. 세탁한 수건이나 옷을 실내에 널어두면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습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공기가 건조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목이 칼칼하거나 입술이 자주 트신다면 습도가 너무 낮은 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하루 2번 환기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밀폐된 공기는 바이러스 농도를 단숨에 높입니다. 한 사람이 기침을 한 번 하면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가 공중에 퍼지는데 환기를 안 하면 그게 계속 떠다니는 거예요. 겨울이라고 창문을 오래 닫아두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추워도 점심 후하고 오후 4시쯤 딱 10분씩만 환기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내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바이러스 농도가 확 떨어집니다.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양쪽 창문을 다 여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공기순환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집 창문 몇 번이나 여셨나요? 한 번도 안 열었다면 지금이라도 10분만 열어두세요. 추워도 꼭 하셔야 합니다. 자기 전 3분 양치는 정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든 상태에서는 침 삼키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깨어 있을 때는 침을 자주 삼키면서 세균이 위로 내려가는데 잠들면 그 기능이 멈추거든요. 그러면 입안의 세균이 기도로 쉽게 넘어갑니다. 특히 틀니 착용한 채로 잠들면 세균이 수십 배 증가합니다. 틀니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그 사이에서 세균이 미친 듯이 번식합니다. 밤새 그 상태로 있으면 아침에는 입안 세균 수가 수십억 마리까지 늘어나요. 그게 폐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모래시계나 타이머를 사용해서 3분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3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익숙해지면 오히려 짧게 느껴집니다. 위아래 어금니, 앞니, 혀까지 꼼꼼하게 닦으세요. 혀도 정말 중요합니다. 혀에 세균이 가장 많이 쌓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전 양치 진짜 3분 동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1분도 안 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타이머 맞춰놓고 3분 동안 해보세요. 폐렴 예방에 이보다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독감 이후 30일 무리 금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남긴 잔해 때문에 혈전이 만들어지기 쉬운 시기가 독감 후 한 달입니다. 이 기간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추운 야외 활동은 혈관 압력을 갑자기 높입니다. 그러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뇌로 갈 수 있어요. 걷기 운동은 평소의 절반만 하세요. 평소에 30분 걸으셨다면 15분만 걸으시고요. 속도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걷거나 언덕을 오르는 건 피하시고요. 대신 몸의 작은 신호를 자주 기록하세요. 매일 아침 호흡은 편한지, 가슴은 답답하지 않은지, 다리는 붓지 않았는지 체크하시는 겁니다. 일기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무엇을 했을 때 힘들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걸 피할 수 있죠. 여러분, 독감 지나고 너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려 한 적 있으신가요? 괜찮아졌다고 바로 운동하거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 달은 정말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손 씻기도 하루 5번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다녀온 후, 외출 후, 식사 전 이 3가지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문손잡이나 리모컨을 만진 후에도 씻으세요. 문손잡이와 리모컨은 세균이 정말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를 충분히 묻혀서 20초 이상 문질러야 합니다.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으세요. 대충 물로만 헹구는 건 소용없습니다. 비누로 제대로 씻어야 바이러스와 세균이 제거됩니다. 마스크 착용도 사람 많은 곳에서는 필수입니다.
요즘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년층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병원, 약국, 마트처럼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꼭 착용하세요. KF80 이상 마스크면 충분합니다. 너무 꽉 끼는 건 불편하니까 편한 걸로 고르시되 코까지 완전히 덮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년층 독감은 열보다 조용한 신호가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독감하면 무엇부터 확인하셨나요? 아마 대부분 체온계부터 꺼내셨을 겁니다.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부터 봤죠. 열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도 연구 초기에는 이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열이 독감의 필수 신호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노년층을 오래 관찰하면서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멍함, 보행 변화, 식욕 저하 같은 미세한 변화를 먼저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체온계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신이 흐릿한가,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가, 밥맛이 며칠째 없는가, 이런 걸 체크하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정말 큰 위험이 따라옵니다.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혈전이 생겨서 심근이나 뇌혈관 사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독감이 끝난 후 한 달은 그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방심하다가 큰일을 겪으십니다. 독감은 끝났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하시는데 바로 혈관 후폭풍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 위험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생활 습관까지 안정되면서 면역력이 더 튼튼해집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마시는 습관, 하루 2번 환기하는 습관, 자기 전 3분 양치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면 독감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독감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독감이 오히려 전환점이 된 거죠.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제가 오늘 당장 실천하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3분 양치입니다. 진짜 이것만이라도 꼭 하세요. 이건 돈도 안 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폐렴과 혈전 위험을 동시에 낮춰주는 가장 강력한 생활 방패입니다. 왜 폐렴과 혈전을 동시에 막냐고요? 입안 세균이 폐로 넘어가는 걸 막아서 폐렴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서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기 때문입니다. 구강 위생이 좋아지면 전신 염증 수치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만큼 입안 관리가 전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 밤부터 타이머 맞춰놓고 3분 동안 양치해 보세요. 처음에는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3분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몸 상태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독감 회복기 30일 동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혈전과 폐렴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 점심 식단, 저녁 식단까지 구체적으로 짜드릴 거고요.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생활표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독감 후 한 달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반드시 가족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열 없는 독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공유하신 뒤에는 댓글에 1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글자가 가족의 겨울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그만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걸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